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신경언어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동시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오픈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 아이를 이제 육아하면서 또 주변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뭐 육아에 대한 고민도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제 지식, 특히 뇌과학을 베이스로 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은 분께 전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부모이다 보니까 뭐 육아에 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보는데요.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가까운 동네 엄마의 느낌으로 친밀하게 정보를 주는 프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동네 엄마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공을 많이 이제 이쪽으로 했다 보니 좀 팩트 기반으로 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동네 엄마의 느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공부만 했었어가지고요. 영상 편집 기술과 기타 다른 기술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 또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더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서두가 길어지기 전에 오늘 다루고 싶은 얘기를 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나의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 소위 영재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뭐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신을 좀 갖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말도 되게 빠르고 언어 발달이 되게 빠른 편이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제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언어 쪽, 영어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언어 쪽 영재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육아에 대한 부분에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도 더 많은 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한국의 그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자녀분들의 연령대가 몇 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 살이든 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사실 영어일 것 같아요. 물론 뭐 수학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영어가 정말 특히 한국 분들에게 많은 고민거리죠. 과연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언제 영어를 시켜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영어를 뭐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또 책류가 뭐 좋다는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말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영어 공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크게 되게 두 가지 약간 그룹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 그룹은 영어나 기타 학습을 되게 빨리빨리 시작을 해서, 소위 저희 뭐 요즘 그 7세고시 뭐 이런 거 4세고시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빨리빨리 지식을 많이 넣어야 돼 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오히려 숲 체험을 많이 가는 뭔가 숲 관련 유치원 아니면 놀이 학교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아직 어릴 때는 놀이가 더 중요해 라고 좀 더 놀이 쪽을 강조하는 또 그런 그룹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약간 중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엄마들은 더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이쪽을 가야 하는 것인가?
이쪽을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혹시 이쪽을 택했다가 우리 아이의 정서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너무 놀이만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학습적인 거를 이제 못하면 또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해드리고자 약간 시리즈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모국어입니다. 자, 모국어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모국어. 그러니까 엄마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엄마. 나의 엄마가 사용하는 말. 보통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장 많이 노출되어서 사용한 언어를 모국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특히 엄마가 한국인이라면 이제 모국어는 사실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제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어를 잘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정말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를 잘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영어를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 영어 이제 학원 비슷하게 잠깐 운영을 또 한 적이 있어요. 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라 이제 온갖 공부도 하면서 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에 저희 아이를 또 위한 그 연령대 이제 학원을 또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이제 어머님들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의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너무 이제 대학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물론 지금 이제 약간의 그 강사의 교육의 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채널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뿌리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방금 말한 언어, 영어든 한국어든 이 모든 건 언어잖아요. 언어는 무엇일까요, 언어? 언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속해 있는 그 단체, 그 그룹 안에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서 만들어진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은 의사소통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더 그 기본에 있는 이 언어의 기능은,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생각수단, 사고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의 중요한 기능 두 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고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언어, 뭐 한국어 아니면 영어 이런 다양한 그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언어를 잘한다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라는 뜻은 사실은 나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잘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한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한 거 맞으시죠? 네, 그랬겠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히 여러분 지금 영어 교육 얘기를 했었으니까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뭐 여기서는 발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유명한 그 유튜브가 아닌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 외국인들에게 그 영상 소리만 들려주고 누가 더 영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해보게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인들에게도 이제 똑같이 실험을 진행하는데, 한국인들은 발음이 좋은 사람을 이제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발음이 좀 안 좋은 분을 못한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의 경우 발음이 좋은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 평가하지 않고, 발음이 오히려 좋지 않지만 이제 그 분을 되게 잘한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잘한다고 평가했던, 그러니까 외국인이 잘한다 평가했던 발음이 좋지 않던 분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셨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그렇지 않았죠. 외국인들을 특히
네,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 언어로 잘 정리했고, 그리고 꼭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잘 표현했다는 걸 뜻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잘한다, 뭐 아니면 언어를 잘한다, 이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갑자기 왜 영어 얘기 막 처음 해놓고 모국어가 갑자기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어릴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적어도 아직 뇌 발달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이제 초기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력을 한다고 하는 이 앞부분, 전두엽이 막 발달하고 있는 시기예요. 특히 이 전두엽 부분은 거의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약간 이제 독특한 부위예요. 이 부위는 인간에게서 특히 더 큰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되게 늦게 발달해요. 한 만 12에서 13세까지도 계속 발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까지 아이들은 아직은 전두엽이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두엽의 역할은 뭔가 논리적인 사고, 뭐 계획, 이런 걸 되게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특히 저학년까지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물론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아이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성인들만큼의 논리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이제 한 만 13세 되었을 때 알아서 이게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계속 자극을 주어야지만 발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도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뇌 발달을 하는 방법은 신경회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극시키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아직 전두엽 발달이 안 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뭔가 계획해보는 거, 논리적으로 사고해보는 거, 깊이 생각해보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죽습니다. 이 신경회로가 말 그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위에서 그 앞에서 언어는 사고수단으로, 그러니까 생각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뇌발달을 하기 위한 게 사실은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똑똑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아이가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단어를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정말로 내 생각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사실 똑똑한 건데요. 이 탄탄한 모국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전두엽 발달을 도와준다는 뜻인 거고, 앞에 이제 사고력 확장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저도 항상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사실 영어는 많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더더욱 영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한국어가 메인이었고요. 그런데도 지금 저학년인 저희 아이는 저와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늦게, 어떻게 보면 늦게죠. 요즘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그냥 1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도 전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꼭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물체를 한국어로 뭔지 알고 그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동그란 이제 팽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팽이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팽이란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뭐 이게 막 돌아간다. 그다음에 얘는 어떤 뭐 놀이를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얘는 뭐 가운데 이렇게 밑에 뾰족하게 있고 여기가 뭐 중심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알고 있죠. 한국어로 개념을 알고 그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사실 얘를 영어로 바꾸는 거는 그냥 코드 스위칭이라고 해요. 코드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뭐야. 이것만 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에게는 모국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게 너무 저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냥 영어 물론 지금 한두 마디 일찍 가르쳐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결국
크게 넓게 길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육아의 레이스는 대학교를 가고 나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뭐 회사를 가냐, 이 아이가 정말 뭐 전문직을 뭐 어쨌든 택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목을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가 진짜 뇌 발달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베이스로 모국어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아이의 사고력이 깊어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말 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뇌 발달. 네, 이게 곧 똑똑한 걸로 100% 이어지냐? 물론 그거는 과학적으로 뭐 나온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뇌가 더 많이 발달할수록 당연히 뭔가 새로운 자극이 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응용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의 부분을 저는 특히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모국어를 잘 이제 다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책 읽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채널명도 이제 책 읽기, 그 책육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저의 육아는 한마디로 책 읽기 같아요. 물론 책 읽기 말고도 다른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책육아에 약간 종합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저는 끊어보고자 하는데 우선 정말 앞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혹시 뭐 듣고 싶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있다든지 또는 오늘 제가 뭐 말한 내용 중에서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좀 자기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담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또 다음 영상에 좀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이라 특히 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들을 보시려면 구독을 해놓으셔야 여러분에게 알림이 갈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와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많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우리 똑똑하게 아이들 키워보자고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